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건입니다. 자, 드디어 대형 투자기관들의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자, 이분들이 사고 판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관심을 가져보고 또 어떤 종목은 조심해야 될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특히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들은 왜 시장이 그동안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나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8월 28일에 무료 특강을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무료 특강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을 가지고 실전 투자에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료 특강인데, 일단 제가 만든 템플릿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 그러니까 유망한 종목은 잘 아시는데 지금 들어가야 될지, 뭐 지금 너무 비싼 게 아닐지,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판단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아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전문가라는 그런 사람들 뭐 글도 보고 방송도 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샀다가 그 사람들 말대로 안 되면 이제 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 말 믿고 샀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었고,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은 스스로의 투자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보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내 기준을 1차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복잡하게 어려운 걸 공부 안 하더라도 여기 있는 항목들만 복사 붙여넣기만 해놔도 1차적인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든 건데, 이걸 제가 만든 지 한 4년 정도 됐고 지금까지 쭉 실전 투자에 활용해 보면서 많은 또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씩 대입해보면서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템플릿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만든 템플릿에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봤더니 매주 투자해야 될 종목과 팔아야 될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선별해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해봤더니 44주차가 됐는데 지금 누적 수익률이 7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을 때가 97%까지 됐었거든요. 이때가 39주차였는데, 그러니까 10개월이 좀 안 됐을 때죠. 근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관심 갖는 종목들은 반도체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이번 주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까지 나스닥이 4.83%인데 지금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10.43%, 누적으로 77%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갖는 종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 갖는 종목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으로 직접 바꿔서 이렇게 데이터를 채워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실전형 특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 템플릿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수식이 다 깨져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채워나가면 이제 수식이 짜라란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를 보시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좀 너무 어려운 이런 공부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 않고 쉽고 좀 재미있게 준비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 고정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거는 여기 고정 댓글 보시면 여기 이벤트 티켓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무료로 선택하시고 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8월 28일 저녁 8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같이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바쁘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랑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그리고 드라켄 밀러,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 이렇게 4개 투자 기관의 2분기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특정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프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런 시각을 우리가 한번 엿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플은 계속 매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가장 많이 판 주식 1위였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서학개미분들도 많이 관심 가졌던 종목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 워렌 버핏이 처음에 투자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전량 매도했습니다. 완전 매도한 거죠. 그래서 이 링크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스노우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2분기에 다 팔은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100%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판 거예요. 일부 매도도 아니고 다 팔았습니다. 왜 다 팔았을까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이 135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워렌 버핏이 매도한 그 2분기 말 기준 종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6월 30일 정도 기준이 135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워렌 버핏이 익절을 했는지 손절을 했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여기 분기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6월 30일이니까 2분기 기준이고, 1분기 말에도 제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1분기 말 기준으로 한번 바꿔서 볼게요. 자, 3월 31일로 바꿔서 보면, 자, 스노우플레이크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자, 여기 쭉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잖아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변화가 없었어요. 보유 비중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이제 2분기 때 싹 다 판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프라이스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죠. 평단가. 자, 여기 스노우플레이크의 평단가가 238불이었더라고요. 예,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추정치니까 238불이었는데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1불이었고, 이제 이번 분기에 모두 전량 매도를 한 거니까, 자, 이번 분기에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35불이니까 238불 정도가 평단가였다면, 만약에 한 135불에서 140불 정도 그 사이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매수한 종목 중에 이제 에너지 섹터 기업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나 이 처브 같은 보험 쪽, 글로벌 보험사인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매수한 종목 중에 얼타뷰티라고 있었어요. 얼타뷰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미국에 있는 드럭스토어 체인점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뷰티 체인점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미국의 얼타뷰티 매장에 입점 트라이를 했었다가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얼타뷰티라고 미국의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매점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세포라 같은.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이제 금융 쪽이나 소비재 쪽 기업들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재 기업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전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금리 인하 이후에 수혜주를 생각하면서 경기 침체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소비재 기업들이 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데, 소비재 기업, 이 얼타뷰티 같은 소비재 기업들을 담았다는 건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확신이 좀 있지 않을까. 침체는 아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좀 저렴한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도 한번 볼게요. 이 브릿지워터. 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처럼 애플 보유 비중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같은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지난 분기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러니까 AI 관련 기술주들에 대한 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AI 관련 주도주들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랑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엑슨모빌이나 여기 카메오 같은 기업이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AI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에너지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기술 섹터랑 에너지 섹터 기업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반면에 소비재 쪽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는 조금 또 다르죠.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결론적으로 AI 관련 기술 혁신과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켄밀러. 자, 이분은 제가 지난 분기 때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엔비디아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지난 2분기 때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분이었었는데, 그때 이분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코히어런트라는 종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올렸을 때 댓글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정보를
주면 뭐 하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2분기 때도 이 종목을 더 담은 거죠. 그러니까 1분기 때 최초로 엔비디아에서 갈아타다시피 했는데 2분기에도 더 담은 겁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이분의 평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의 이 추정 평단가가 57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6월 말 기준 코히어런트의 주가는 72불이었는데 자, 영상을 촬영하는 8월 16일 기준으로 코히어런트 주가가 72.28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6불까지 하락했었거든요. 얼마 전이라고 해봐야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56불까지 하던 주가가 지금 다시 상승해서 71불인데요. 지금 56불이면 이 드라켄밀러가 매수했던 매수 평단가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한 거예요. 자, 지난 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3월 31일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코히어런트 있잖아요. 자, 이때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죠. 이때 당시에 평단가가 51.76불이었는데 이제 그때 1분기 말 종가가 60불이었고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가 한 5월 중순 정도였으니까요. 한 이 정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한 58불, 60불 이 정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댓글을 다루셨던 분이 여기였는데 여기 이만큼 올랐으니까 뭐가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다시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참고로 코히어런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 관리하는 여기에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에 코히어런트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가 만든 이 템플릿 기준으로 미래 성장성 대비 현재 가치가 저렴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중치 랭킹을 높게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여기 가중치 랭킹이 높다는 의미는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현재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숫자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코히어런트 같은 경우는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또 이거 왜 이렇게 하락해?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히어런트를 계속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번에 드라켄밀러가 2분기에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갑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게이트 같은 종목도 매수를 했는데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라켄밀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를 이번에도 많이 매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도 많이 매도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많이 매도하면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엔비디아가 보유 비중으로 치면 거의 꼴찌 두 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 다음 종목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선호주를 뽑은 게 이제 코히어런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도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I 관련 주도주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좀 차익을 보고 그 다음 저평가된 종목들에 미리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코히어런트,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느낀 게 부동산 섹터 기업들도 조금씩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라켄밀러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된 리츠라는 이 MAA라는 종목을 매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부동산 같은 리츠주들이 굉장히 또 이 경기 사이클상 좋아질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종목들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미리 좀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분입니다. 마이클 버리죠.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또 많이 틀리기도 했죠. 예, 2023년에도 그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 했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른 분이랑은 좀 다르게 워낙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 주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닷컴 같은 종목들이 상위에 랭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중국에 몰빵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탑 5에 중국 기업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온라인 테크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기업 중에 티커가 FOUR, 4입니다. 4 티커가. 자, 이 기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 기업은 간단하게 제가 깊이 있게 보진 않았는데 핀테크 기술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이 매출 성장세가 되게 뛰어나더라고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에 5억 6천만 불 정도 하던 이 회사의 매출이 가장 최근 연도를 보면 29억 1,500만 불이니까 굉장히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주가 변화를 보면 매출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이익도 나고 있어요. 2022년부터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변화를 한번 보면요. 거의 5년간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매출이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했는데 주가는 제자리라는 거죠. 오히려 소폭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이클 버리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매 분기 때마다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뭐 6개월, 뭐 1년 이렇게 이제 종목을 좀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 종목을 보면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좋았었고 향후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PS 성장률이 거의 20% 후반 정도에 육박하고 매출 성장률도 향후 한 3년 정도 보면 30% 가까운 성장을 보이는 회사고 무엇보다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주가는 제자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구간이라고 이분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Shift4 Payment라는 회사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드라켄 밀러,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이 4개 투자 기관에서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기업들만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개 종목이 있는데 자, 일단 어떤 섹터인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에너지 쪽을 전반적으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AI, 클라우드 이런 쪽 기술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엔비디아가 아닌 그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을 좀 찾는 것 같았었고 그 중에 뭐 코히어런트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뭐 핀테크로는 Shift4 Payment 같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재 기업으로는 얼타 같은 기업이 있었고요. 자,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딱 2개 종목을 만약에 꼽아보라고 한다면 제가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 코히어런트랑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Shift4 Payment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Shift4 Paymen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5.21 빌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제일 작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중소형주들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에 좀 관심이 있었고 여기 밸류에이션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 5개년 EPS 예상 성장률도 50%에 육박하고 굉장히 지표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HPP, 이 허드슨 퍼시픽 프로퍼티라는 회사도 상업용 부동산의 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 PBR이 0.2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 PBR이 0.24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을 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HPP가 라는 기업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건 맞으니까 여기 밸류에이션에서도 보면요. 지금 이 시켄알파 이 퀀트 시스템 기준으로 해서도 밸류에이션 지수는 A+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평균 값보다 대부분이 저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히어런트랑 이 티커가 4, 이 2개 종목에 좀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테크 종목들을 선호하기도 해서 이 시게이트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게이트 하면은 예전에 우리 하드디스크 살 때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름이 친숙하기도 해서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한번 소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8일 제가 진행하는 무료 강의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새로 시작한 멤버십 회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루 1,100원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든든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